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6살 몽골의 소년 네르구이는 바로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코를 갖는 것이 꿈인데요. 과연 이 어린 소년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가혜란의 알약 톡톡2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르구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돌되기 전에 거의 다 사망합니다. 이 수술 과정이 참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늑연고를 띄어서 그거 가지고 코를 만든 겁니다. 네, 이번에 네르구이를 수술하시고 나서 느끼신 부분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얘는 우리한테 더욱 큰 나눔을 주고 갔던.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성형외과 이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뵀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마치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눈도 소복히 쌓여 있는데요. 이 눈처럼 따뜻한 이야기로 뉴스를 요즘 많이 장식하시더라고요. 코가 없이 태어난 몽골 어린이가 3D 프린터로 만든 구조물로 수술을 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코가 없는 아이에게 코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코를 만드는 수술, 재건 성형이라고 부르면 되는 건가요? 일종의 재건 성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고 미용적인 개념이 없는 건 아니죠.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얼굴이 예뻐지는 미용 성형을 성형하면 떠올리잖아요. 이 미용 성형과 재건 성형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어떻게 뚜렷이 구분할 점은 없지만은 보통 미용 성형이라면은 정상적인 얼굴에서 보다 예쁘게 또는 보다 젊게 만드는 어떤 성형 수술을 우리가 보통 미용 성형 수술이라고 하고요. 재건 성형은 어떤 뭐 암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기형인 그런 환자한테서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재건 성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궁금한 것이요. 재건 성형을 했을 때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뭐 신체 모든 부위에 재건 성형이 가능한 건가요? 몸속까지?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신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코로 보자면은 우리가 코가 없는 아이는 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숨을 쉬게끔 할 수 있는 통로도 우리가 다 만들어줄 수 있지만 어떤 뭐 다른 기능적으로 뭐 냄새를 맡는다, 신경 같은 게 마비됐다 그런 거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비된 사람들을 새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쪽이니까. 근데 뭐 1차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점에서는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이야기보다 이 네르구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뭐 이게 바로 그 왔을 때 사진인데 네. 이거 보시다시피 겉에 코도 형태도 뭐 흔적처럼 보이긴 보이지만 옆으로 보면 없고요. 네. 이거는 이제 CT로 촬영한 사진인데 보다시피 이 정상적인 그 사람의 뼈는 이렇게 코에 구멍이 다 이렇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기는 없는 거죠. 이게 다 뼈처럼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만 숨을 쉬기 때문에 뭐 식사할 때나 뭐 음료수를 마실 때거나 그럴 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타임을 놓치죠. 대부분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은 보통 돌되기 전에 거의 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희귀한 케이스고 여태까지 쭉 우리가 문헌을 쭉 살펴봐도 30례가 넘지가 않고요. 살아있는 애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수술로 진행한 애는 몇 례가 안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 아이는 6살까지도 잘 살고 건강하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밝게 자랐다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다행이고 운이 좋았던 예. 것인데 제가 볼 때 신기한 건 몽골의 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까지 와서 수술을 하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월드비전의 한 그 자원봉사자가 거기 애를 한번 봤었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늘 염두에 두다가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어떤 병원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달라 해가지고 저희 병원이 신청을 해서 우리 병원으로 치료받게끔 해서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게끔 됐던 거네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워낙 희귀한 경우다 보니까 그 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수술을 해보신 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처음이죠. 예, 그런 만큼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고 네. 나중에 코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얘는 지금 6살 아니에요. 네. 애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 놓으면 그 코가 같이 커지진 않거든요. 아, 만든 이거는 코는. 만들어 놓은 코니까요. 그래서 그 코를 그때 한 10살 넘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 집에 그런 계획으로 했고 단순히 뭐 구멍만 뚫어주고 그걸로 숨쉬기만 하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뭐 한 5년 내지 6년 있다가 다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스페인에서 그 유럽에서 그렇게 한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번에 그러니까 요번 이 기간 동안에 코로 숨 쉴 수 있는 코 통로도 만들고 또 겉에 있는 코 모양의 형태도 만들어주자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존의 2번의 수술하는 방식과는 달리 미리 조금 크기는 해도 아이에게 코의 형태도 같이 만들어 주신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코 구멍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좀 흉하겠어요. 그 애가 6살인데 앞으로 한 5, 6년 동안을 그런 상태에서 지낸다는 거는 뭐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정신적인 있죠. 상처가 더 크죠. 네,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재건 성형은 부작용이 많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재건 성형은 없는 거를 기능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또 재건 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재건 성형이거든요. 우리가 뭐 신경외과 뇌 수술하고 또 정형외과 무슨 수술해서 이제 상처가 안 낫는다. 그러한 수술을 해결하는 과가 성형외과라고 아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진짜 우리 대학병원에서 그 종합병원에서 성형외과 하는 일을 보면은 다른 데서 그 성형외과라는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외과라면 그렇죠. 성형외과에 와서는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고 맞습니다. 풍족해지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곳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건 성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요즘 이 짐볼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정에서 운동을 하려고 짐볼을 사놨다가 짐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주 프로젝트로 준비했습니다. 짐볼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 배워봅니다. 오랜만에 이진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짐볼로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어떤 운동인가요? 네, 오늘은 짐볼을 활용해서 허리 근력 강화랄지 균형 감각을 높여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짐볼을 이용한 윗몸 일으키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인데요. 윗몸 일으키기는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짐볼 위에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네, 짐볼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배워볼 텐데요. 그런데 이 짐볼이 눕기는 좀 좁은데 어떻게 네. 해야 할까요? 양 다리를 골반 네. 넓이로 고정을 해주신 상태에서요.
천천히 걷듯이 앞쪽으로 오시면서 누워주십니다. 네, 자 그런 다음 다리는 11자로 놓고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잘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양손을 귀 근처에다가 대주시고요. 자 복부에 천천히 힘을 주시면서 들어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약 2에서 3초 정도 유지를 하셨다가 천천히 다시 힘을 빼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면서 2에서 3초 정도 유지를 하실 때 숨은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The road is long with a many a winding tongue. 나가 누가 혹시 가고 Knows where, 가서 knows where. But I'm strong. 네, 오늘은 이종원 선생님과 함께 재건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륙구이에게 없었던 코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 수술 과정이 참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 입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기 구멍은 있지만 코로 숨 쉴 수 있는 공기 구멍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게 첫째 코로 숨 쉴 수 있게 하는 수술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콧대가 없으니까 콧대를 만들어줘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콧대를 만들어주면 뼈가 있어야 되거든요. 콧뼈가. 그 기둥이 코 기둥과 코 날개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런 걸 만들어주려면 이거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피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마에 피부를 늘여서 그 코에 덮을 수 있는 피부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절개를 해서 두피에서 절개를 해서 여기다가 물주머니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달간 조금씩 늘려서 피부를 늘리는 작업이죠. 그러면 이 물주머니를 빼면 그 피부가 나중에 코 만드는 피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수술, 이게 바로 이제 이 조직 확장기를 빼고 코를 만드는 수술이죠. 네. 여기는 그 콧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 아이의 7번째, 8번째는 이게 늑골입니다. 하나를 다 띈 겁니다. 예. 그만큼 갈비뼈를요? 작은 거예요, 얘가. 아, 이 크기가 여기 한 10cm 정도 되는데, 10cm 되는데, 늑연골을 띄어서 그거 가지고 코를 만든 겁니다. 이번 수술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도 또 일부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에 사용이 된 건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었지 않습니까? 여기 구멍이 없었던 게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제 이 코로 숨 쉴 수 있고, 이거는 만들어진 거고. 이 부분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뚫어놨지만 이게 이제 점막으로 이게 다 덮어줘야지 되는데, 피부 그냥 뼈만 노출돼 있으면 그건 또 뭔가가 닦지가 않고 그렇게 막혀버리니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스텐트가 필요하다. 이 점막에서 달아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기존에 뭐 이렇게 마취과에서 쓰는 코로 숨쉬게 하는 그런 튜브를 또 있긴 있거든요. 실리콘으로 만든 거를. 그걸 하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형태와 차이가 좀 있어서요. 그렇죠. 이건 컴퓨터 사진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쪽 포항공대 그 조동호 교수팀이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3D 프린터로 해서 만들어 온 거죠.
정말 수많은 지식과 기술과 도움이 모여서 한 아이에게 코를 만들어준 건데요. 지금은 몽골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네. 돌아갈 때의 상태는 어땠나요? 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여기 뭐 가기 전 한두 달까지는 뭐 병원 생활을 즐기면서 또는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마스코트로서의 어떤 행복한 그 행복 전도사로서 많이 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번에 내르꾸이를 수술하시고 나서 느끼신 부분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 친구가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받았던 만큼 우리한테 되돌아주는 그러한 큰 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한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힘든 것도 많이 겪었지만 힘들고 같이 병원 생활하면서 우리 간호사나 우리 직원이나 우리 의료진이 얘를 통해서 얻는 그 따뜻한 마음과 또 그의 같이 병원 생활하는 환자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얘에 대한 것을 보고 희망을 더 갖고 또 굉장히 그 병원 분위기가 벌써 달라졌으니까요. 그 병동에 가면 온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환자하고 말도 안 통해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천진난만 그 자체고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또 아프다는 거 굉장히 거부하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치료하게. 그러나 일단 치료에 들어가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참아내는 그런 모습이 다른 참 인상적이었던 환자 중에 하나였어요. 어리지만 누구보다 강한 순수한 아이였기 그렇죠. 때문에 모두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울리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얘는 자기가 우리한테 베품을 받으러 오는 아이보다는 얘는 우리한테 더 큰 나눔을 주고 갔던 환자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분야가 이 재건성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재건성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선천적인 기형이 있어도 의학의 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O입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선천 기형인 얼굴이나 그 두개암 기형인 등 그런 것들도 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응용이 되고 그 이상으로도 많은 수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성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틀렸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코로 숨 쉴 수 있는 코 통로도 만들고 나왔지 당연히. 근데 요즘 뉴스에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전날 24일 24일이네. 오늘 24일 가고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이네. 네, 2부에 나가는 거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